애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제 7월 마지막 주 수업인데요. 그쵸? 우리 7월의 시작을 1, 2주를 중세국어로 했고 3주, 4주부터는 이제 고전 문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중세국어가 어려웠어? 아니면은 지난주가 더 어려웠어? 중세국어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중세국어를 미리 조금 배워 놓으니까 뭐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 읽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것도 봐봐. 원하는 생각 오늘 배워볼 건데 이 하 뭐였지? 그렇지. 이 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임의 대상에 쓰는 무엇이었다? 혹격조사였었다. 불을 호자를 써가지고 혹격조사. 오늘날에는 뭐 땡땡아, 땡땡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유진아 아니면은 뭐 이제 종성자리가 이제 끝자리에 끄듬자리 종성자리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야 이런 식으로 아나 야를 쓸 수 있고 이여나 여를 쓰는 혹격조사에서 또 옛날에는 하라고 하는 아주 높임의 대상에다가 붙여주는 혹격조사 땡땡님이시여 라고 쓰는 이런 혹격조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뭔가 애매하게 시옷이 붙어져 있으면은 이 시옷은요 관형격 조사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해석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이제 중세국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친구들이 지금 현재 목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보충을 듣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보충 듣고 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이 친구들한테 박수 한 번만 쳐줍시다. 거짓말은 나빠요. 네, 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박수. 아침부터 잠을 떨쳐내고 학원에 와가지고 벌써 이 친구들 6시간 넘게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쵸?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목요일 1시에서 일요일 반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일요일 반은 더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목요일 날 1시에서 4시에 있는 반을 듣거나 근데 저 그때 아쉽게 학원 일정이 있어서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강의 보고 혹시라도 영상 강의 보면서 선생님 저 이때 주셨었던 자료들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딱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네. 네. 입도따가 뭐예요? 대답? 네.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은요. 이 시대별로 작품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예, 우리 신라시대 때 주로 향유되었었던 문학 작품 뭐 있었다 그랬죠? 향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향가. 자, 신라시대 다음이 뭐였지? 고려. 고려 때는 가요. 조선시대 때는 시조나 가사가 유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형식상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19채 향가로 4가지 문학작품 나간 다음에 오늘 수업은 끝내볼 것입니다. 자, 신라시대에 쓰였었던 향가, 작가층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뭐야? 작가. 작가의 이름이 있는지, 여성 작가인지, 남성 작가인지 봐줘야 된다고 했었죠. 신라시대의 작가층들은요, 사회적 지배층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의 사회적 지배층들, 누구누구라 그랬지? 신라의 국교가 뭐예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종교, 뭐죠? 그렇지, 불교야. 그럼 불교를 믿는 승려가 사회적 지배층이었었고, 또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청소년 다채,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화랑과 같은 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제 사회적 지배층이고 특히나 화랑 같은 경우에는요, 작가층이기도 했지만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가층이기도 했고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었던 작품 혹시 기억나요? 죽지랑가. 죽지랑이라고 하는 누구? 화랑을 뭐 하는 거야? 추모하는 노래였었어요. 그쵸?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가 모죽지랑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 혹시 한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래요? 뭐예요? 그렇지. 찬기파랑가. 우리 친구들이 읽을 때 찬기, 파랑, 가로 많이 읽더라고요. 찬기파랑가도요, 마찬가지로 기파랑이라고 하는 누구를? 화랑을 높은 인격을 사모하여서 예찬하는, 칭찬하는 내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다시피, 화랑이 작가층이기도 하면서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층은 지배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고 승려가 쓰는 경우에는요 주로 땡땡사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뭐 월명사라던가 층담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땡땡사라고 쓰여지고 있고요.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냐? 한자를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무슨 시라고 할까요? 한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거는 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워볼 친구들이에요. 한자를 그대로 쓰면 한시. 근데 한자에 있는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만의 언어로 활용해가지고 쓰는 것을 뭐라 그러지? 향찰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찰표기를 통해서 작품을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향찰표기로 쓴 가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시가 있고 향찰표기로 쓴 향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작가층과 그리고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이 신라시대에 쓰여진 향가의 형식상 특징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형식상 특징까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향가는요. 4구체 향가가 있고 그리고 8구체 향가가 있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모죽지랑가 같은 경우에는 8구체 향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구체 향가로만 이제 4가지 작품을 같이 한번 배워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향가는 무조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내신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예요. 내신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윤우는 4구체 향가가 좋아? 8구체 향가가 좋아? 10구체 향가가 좋아? 10구체 향가가 좋아요. 왜 4구체가 좋아? 쉬우니까. 그치. 우리가 왠지 나온다고 하면 이게 한 줄에 읽으면 19, 29, 39, 49, 59, 69, 79, 89, 10 9, 19까지 해가지고 19체 향가잖아요. 19체 향가까지 이렇게 쓰여준다라고 했으면은 4구체면 4줄밖에 안 되잖아. 4줄이면 진짜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에서는 19체 향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라시대에 4구체에서 8구체, 8구체에서 19체가 가장 이제 정제된, 세련된 이 형식의 향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산해가라고 합니다. 산해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9체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자, 19체 향가의 특징은 첫 번째, 무조건 3단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3단 구성. 그래서 기와 서와 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향가가 19체라 그랬잖아. 총 10줄, 1줄,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 8줄, 9줄, 10줄 이렇게 하면은 총
19채 향가의 줄수가 되는데요. 열심히 그렸습니다. 어때? 직선 잘 그리지? 자, 어쨌든 요렇게 19채 향가가 기는 가장 첫머리가 되잖아. 첫머리에서는 세 줄이 될 수도 있고, 이 비율이 말이야. 중간이 이제 5줄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2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 같죠, 그쵸? 그리고 반대로 서가 이제 기가 5줄, 그리고 서가 3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결이 2줄일 수도 있어. 반대로 4, 4, 2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결은 무조건 몇 줄로 정해놓는 거예요? 2줄로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결이어야 된다. 마지막. 나머지는 조율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3줄이어도 되고 5줄이어도 되고 반대로 5줄이어도 되고 3줄이어도 되고 서로 뭐 4줄, 4줄씩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단 어디는 고정을 해야 된다? 마지막 2줄은 고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낙구라고 부릅니다. 낙구. 자, 3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면서 더불어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낙구의 첫 머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된다? 감탄사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낙구의 첫머리라 그러면은 둘째 줄에 가장 여기 마지막 줄의 첫 머리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 이쪽 여기 그러면 우리가 실제 19채 향가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쵸? 이 10줄에서 낙구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의 첫머리는 어디야? 아으! 이런 식으로 감탄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향가의 특징은요, 굉장히 기본적이어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런 향가의 특징이 언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냐? 조선시대의 이 시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조로 옆으로 살짝 넘어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 신라시대에 쓰였던 향가의 특징이, 19채 향가의 특징이 어떻게 시조로 가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선시대에 쓰여졌었던 시조를 두 개로 조금 나눠가지고 보면 조선 전기에는 평시조가 쓰였고 그리고 조선 후기로 양난을 겪으면서 후기로 넘어가면은 사설시조가 쓰였다라는 거.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정형시입니다. 이러한 정형시들은 주로 누가 썼을까요? 누가 작가층이었을까요? 바로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양반이 되겠습니다. 양반들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요, 이불 개고, 물 주고 하는 시간들을 딱딱딱딱 정해놨었단 말이지.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형식. 그리고 양난을 겪으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 백성들도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할 말도 많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 양반들이 주로 향유했었던 시조의 형식을 조금은 바꾸어가지고 향유하게 되는 게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피지배층이 되는 백성들, 평민들이 주 작가층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록은 뭐 안 봐도 뻔하기는 하죠. 그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뻔하다. 조선시대 때 물론 우리가 15세기 중엽에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는 했지만 주 지배층이었었던 양반들은요. 거의 무엇을 썼어요?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둘 다 섞어서 사용을 했었고 특히나 율곡이의 고산 구곡가를 보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해석이 안 된대 우리 애들이. 보면 한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경우 거의 이제 양반들이 쓴 평시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민들은요 한자
모르죠. 근데 양반들은 이제 본인들이 천자문을 외운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평민들은 글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애민정신으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거잖아요. 주로 한글로 씁니다. 한글. 평시조에서는 이화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사설시조, 뭐 대표적으로는 시집살이의 노래라고 하는 작자민상의 사설시조에서는 백꽃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형식적 특징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향가의 특징을 이어나간 모습들이 시조, 이 평시조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바로 이것이 계승이 됩니다. 이것 3단 구성, 내용상 3단 구성. 그래서 이 시조가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옆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시조, 이방원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였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보냈었던 편지가 뭐였었죠? 시가? 그렇지, 하여가였었죠. 이런 들었다하며 저런 들었다하리 만시단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히설키 얽혀 일평생을 누리리라 일만년을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가로 정몽주는 무엇을 남겼어요?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야. 단심가를 남겼었던 것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요 시조로 선생님이 시조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되도록 필기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거 한번 그냥 다 적어놔 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이 단신가나 하여가는 안 보고도 줄줄줄 외잖아. 요런 간단한 시조들은 얘들아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놓을만 합니다. 자, 형식 특징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몽주라는 인물 고려시대에 무슨 사대부였어요? 그렇지, 온건파 신진 사대부였었죠. 좋아요. 온건파 신진 사대부였었다. 그러면 정몽주는 고려 말 신진 사대부였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시조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처음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처음 쓰여진 게 아니라 쓰여진 것은 고려시대이기는 하나 주로 유행하고 향유되었었던 시기를 떠올리면은 조선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고려 말에 쓰여졌었던 시조 단심가는요, 이 몸이 죽고 죽어. 글자 수를 한번 가보자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은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음수율이 뭐예요?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음수율은 뭐다? 글자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내용이 의미 단위가 이제 끊어질 때마다 한번 이제 끊어봅시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봅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9. 끝내고 100번 고쳐 죽어. 끝내고 백골이 진토되어 끝내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끝내고 임향한 마음이야 끝내고 가실 줄이 있으랴. 몇 구예요? 총 9가 6개예요. 그쵸? 그래서 3개의 장에 초장, 중장, 종장 총 3장에 총 3장에 몇 구다?
6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글자 수 다 세보면은, 재영아, 글자 수 다 세봤어? 몇 자야? 네, 43자가 됩니다. 그래서 45자 내외로 이렇게 그 시조를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덕 시라도 있고 없고. 이거 몇 음보인 것 같아? 우서가 몇 음보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몇 음절이지? 4음절이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음보의 율격,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단.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 산해가의 특징이었어요.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여야 한다는 게 이 한가의 특징이었지. 이 한가의 이런 형식이 계승된 게 이 시조의 여기 임향안에서도 보인다는 거야. 종장의 첫머리는 반드시 몇 글자? 3글자여야 한다라고 고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다면은 이 평시조의 특징, 이 평시조의 특징은 3, 4조 또는 4, 4조의 글자 수, 음수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음보의 율격, 음보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종장의 첫 머리는 반드시 몇 글자? 3글자로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특징에서 조선 후기에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됐다고? 평민들도 시조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지. 근데 내용이 더 길어져요, 여러분. 내용이 더 길어지는데 대체 어떻게 45자 내외라는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평민은요, 일부 내용들은 조금 버려내고, 비워내고, 나 할 말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45자 내외에 다 못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일단 내용상 3단 구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가의 특징을 잇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조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요, 종장의 첫 머리는 세 글자로 고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길어지기는 했지만 시조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가사. 자, 가사 같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조선시대에 쓰여졌었던 시조, 저는 시조가 차라리 괜찮아요. 짧으니까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윤우가 내신에서 4구체 향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왜? 짧으니까요. 근데 차라리 시조는요, 45자 내용이니까 짧으니까 차라리 나아요. 가사는 너무 길어요. 관동별곡, 청산별곡, 삼위인곡, 숙민곡 너무 길어요. 그쵸? 여러분들 싫죠? 솔직히 엄청 길어요. 막 누항사, 막 등등등. 아니 이렇게 너무 긴 것들 왜 쓰는 거죠? 양반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잖아. 예를 들면은 억울하게 유배 보내줬어.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하게 됐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걸 45자 내에 다 이렇게 축약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길게 쓰고 싶으면 뭘로 쓴다? 가사를 쓴다. 길게 쓰고 싶으면 가사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가사를 쓰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쓰고 싶으면 가사, 대신 가사도 그냥 막 길게 쓰면 안 돼. 어떤 특징? 2번, 3번의 특징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로 4음보의 율격도 느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길어져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사인 거야. 근데 우리 양반들이 조금 어떤 느낌이야? 고리타분한 형식이 정해진 느낌이라 그랬지? 그래서 대체적이면 가사에서도 맨 마지막 줄에 첫 머리는 세 글자로 고정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자, 그래서 가사까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가요는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깊게 얘기하지 않을게. 이 고려가요는요, 오늘날에 이제 기록이 되어서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아이 무서워, 개굴바가지,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노래를 유치원에서 되게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는 안 불렀고. 유치원 때, 우와, 이거 신기하다. 막 별게 다 있어. 막 지렁이 3마리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요런 거는 사실 우리 엄마도 알고 있고요. 우리 할머니께서도 이 노래를 알고 계세요. 이런 노래들. 그냥 우리들한테 쉽게 불려졌었던 노래. 아니면 뭐, 도깨비 반스는 이런 노래들 있잖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노래가 어디 음악 교과서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제가 부르니까 따라 부르게 된 거야. 고려 가요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야. 평민촌들한테 평민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었던 대중가요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전해지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때?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때 평민들한테 불려졌었던 대중가요가 고려 말, 고려의 왕실로 유입이 되게 된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평민, 민간 기녀를 통해 가지고 유입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려 가요가 기록화가 되었습니다. 언제? 조선시대 때. 최초로 이제 성종께서 조선의 왕족,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 할 때 그 성종 있잖아요. 성종께서 이 조선의 음악서를 만들게 돼.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음악서인 악학괴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악학괴범에서 고려 가요가 이렇게 같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식상의 특징까지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바로 이 19채 향가를 배워볼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부터 가야겠죠? 원앙생가일 거예요, 아마. 원앙생가 같이 한번 볼게요. 원앙생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앙생가 하려면 앞으로 좀 이동을 해야겠죠? 카메라 살짝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원앙생가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달, 하, 혹격조사라 그랬지? 그럼 또 이번에도 달이 뭐가 되겠어요? 기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원의 대상. 근데 이 원앙생가를 부른 사람이, 이제 원앙생가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광덕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덕도 있고, 배경설화 얘기.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